네, 안녕하세요. 2시가 돼서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ISMS를 취득한 노하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공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른 여러 세션에 참석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만큼 최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라포랩스에서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 엔지니어로서 보안 정책, 인증, 보안 솔루션 운영, 클라우드 보안 등등등 다양한 업무를 1인 보안 담당자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3가지인데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ISMS에는 100개 이상의 세부 심사 기준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에서 ISMS를 준비하실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보안 아키텍처 구성, 그리고 DB 접근 제어,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환경의 취약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앞서서 먼저 라포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라포랩스는 4050 세대의 행복과 만족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2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패션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인 큐닛과 식품 커머스 팔도감인데요. 큐닛은 4050 여성 3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는 X세대 전용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팔도감은 전국 8도의 맛있는 신선식품들을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해주고 있는 식품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라포랩스는 창업 이래로 매년 꾸준히 놀라운 성장을 기록해오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711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바로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이 퀴닛이 ISMS를 준비하고 수검하면서 경험했었던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에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ISMS 인증 취득에 있어서 반드시 정답이라거나 혹은 이것이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회사마다 서비스의 도메인 그리고 처한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나의 선택지로서 참고 자료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마 이 자리에는 보안 담당자분들도 계시고 혹은 데브옵스 혹은 인프라 엔지니어 이렇게 관련 업무 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ISMS-P 인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ISMS-P 인증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립하고 운영하는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인증하고 보장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ISMS 혹은 ISMS-P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해당 기업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거나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절대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최소한의 보안 요건을 준수했다라는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SMS-P 그리고 ISMS 이렇게 2종류의 인증이 존재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P는 프라이버시의 약자로서 기본적인 ISMS 인증에 개인정보 관리 부분이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취득하는 것이 의무인데요. 이 의무 기준이 꽤나 복잡한데 간단한 것들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스타트업이실 것 같으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전년도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자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ISMS 취득이 의무라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희 라포랩스가 어떻게 ISMS 인증을 잘 취득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안 아키텍처 구성인데요. ISMS에는 네트워크 접근, 원격 접근 통제, 그리고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이라고 하는 인증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 해당 인증 기준의 세부 요건들을 따져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은데 이것들을 아주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즉 인가된 PC만 내부 네트워크 그리고 내부 인프라에 접근을 허용하겠다. 그 이외에는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 인증 기준들의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라포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키클락과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컨텍스트 어웨어 액세스라고 하는 보안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이 키클락은 CNCF 재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오픈소스 IAM 도구인데요. 인가를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구현되어 있는 SSO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오어스
LDAP, OIDC, 사멜 등 이런 다양한 인증 프로토콜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강력하게 그리고 또 확장성 있게 인증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CAA 기능은 IP, GEO 혹은 기기값 등을 기반으로 해서 공유 드라이버와 같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리소스에 접근을 통제하는 것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 CAA 기능은 GWS에서 엔터프라이즈 단계에서부터 지원해 준다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안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이전에 라포랩스는 이렇게 장표와 같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라포랩스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속해 계신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드민, 굉장히 많은 내부 시스템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각각의 어드민 그리고 시스템마다 개별적으로 계정을 생성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인증하고 인가하고 퇴사하면 또 권한을 회수하고 이렇게 굉장히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인 아키텍처를 가져갔었는데요. 이런 업무 비효율성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이렇게 그림과 같은 아키텍처로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서 부분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장 중앙에 키클락 아까 말씀드린 키클락이라고 하는 SSO 그리고 IAM 솔루션을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그 뒷단에서 우리 회사에서 연동해야 할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접속해야 할 내부 업무 시스템들을 사멜 혹은 OIDC 등 그 해당 시스템이 지원해주는 프로토콜과 함께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만 연동을 하게 되면 이 해당 엔지니어들은 각 개별 시스템에 대한 별개의 계정이 따로 필요 없이 단순하게 키클락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사밀 통해서 혹은 OIDC 통해서 해당 시스템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근데 라포랩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키클락을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사멜로 한 번 더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엔지니어들은 어차피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내부 업무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해당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를 가입을 하게 되고 계정을 발급하게 되고 그에 따른 조직도도 이제 발급을 해드리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GWS에 로그인을 하고 자연스럽게 키클락의 사멜을 통해서 연동하게 되고 그 뒷단에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한 가지 드려보면 저희 라포랩스 엔지니어들은 AWS에 접속할 때 IAM 계정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다 이 키클락을 통해서 STS 인증을 발급받아서 이렇게 STS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리 콘솔 상에서는 CLI 상에서는 IAM 계정을 사용할 일이 없고 필요성도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리지 않은 다른 그런 시스템도 다 같은 맥락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 하나만으로도 다 접근하고 이용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포랩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또 디벨롭을 해보았는데요. 바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단에 CAA라고 하는 기능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CAA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값, 이 보안 담당자가 설정한 어떤 특정한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뭐 공유 드라이브, 사멜, 스프레드시트 등에 대한 접근을 아예 불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엔지니어들은 아이디, 패스워드, OTP가 다 유출이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보안 담당자가 기존에 승인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PC가 아닌 한 외부에서는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종의 약간의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 하나만 있으면 이러한 모든 시스템들을 다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안 아키텍처를 구성함으로써 시스템별로 계정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권한 할당하고 엔지니어들이 개별적으로 인증하고 이런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작업들을 다 개선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CAA와 키클락 사멜 간의 서로 인증을 통해서 일종의 제로 트러스트 효과를 굉장히 거의 뭐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큰 메리트였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키클락이라고 하는 친구의 뛰어난 확장성으로 인해서 신규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사스를 또 추가적으로 도입했을 때에도 별도의 인증과 관련된 어떤 작업이 큰 리소스가 들이지 않고 그냥 쭉 붙이면 사멜이나 OIDC 붙이면 되는 그 정도 수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안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냥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아키텍처를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서 세 가지 인증 요건이었었던 것들을 이렇게 인가된 PC만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인프라에 접근을 허용한다라는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잘 충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텔레포트를 통한 DB 접근 제어인데요. ISMS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대해서 2.6.4 항목에서 딱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접근 시에는 어떻게 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DB에 접근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차등해서 부여하여라라는 것이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프랩스는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텔레포트라고 하는 솔루션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이 텔레포트라고 하는 생소한 심지어 오픈 소스를 도입하기에 앞서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다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DB 접근 제어 솔루션 2종을 POC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텔레포트가 기능적인 면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솔루션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텔레포트는 EC2, RDS 그리고 K8S 등 다양한 리소스의 접근 통제를 구현할 수 있는 오픈 소스입니다. 또한 MFA, SSO 이런 부가 기능도 당연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권한 관리는 RBAC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또 재밌는 점은 리버스 터널링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별도의 VPN이 없어도 이 DB와 안전한 통신이 가능하게끔 통신 아키텍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텔레포트가 사실은 이 상용 솔루션이에요. 근데 상용 솔루션이지만 이 커뮤니티 에디션에서도 아주 필요한 부가적인 기능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소스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포트가 조금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텔레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공식 아키텍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텔레포트의 주요한 핵심 컴포넌트는 화면에서 보시는 가운데에 있는 그 프록시 서비스와 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이 텔레포트에 접속할 때는 이 클라이언트 단에서 텔레포트 커넥트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증을 하게 되면 이 어스 서비스에서 해당 인증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RBAC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엔지니어들의 액션, 요청들은 이 프록시 서비스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데이터베이스와의 커넥션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이미 맺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모든 요청들을 다시 프록시 서비스에 전달해주는 그래서 리버스 터널링을 통해서 이러한 구성이 가능하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만 전달해 드리면 잘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데모 영상을 간략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엔지니어가 실제로 텔레포트 커넥트를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일련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 녹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텔레포트 커넥트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데요. 맥과 윈도우 모두 다 원활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행했을 때 자사의 그 클러스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아이디, 패스워드, OTP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에 성공하게 되면 그 해당 엔지니어의 RBAC에 따라서 접속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이렇게 화면과 같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자 할 때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포트 번호와 그 해당 엔지니어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계정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값들을 이제 복사를 해두고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DB 핸들링 도구로 가서 아까 그 화면에서 보았었던 그런 값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트 번호 그리고 아이디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럼 지금 재미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버 호스트가 어떠한 특정 IP라든지 도메인이 아니라 로컬 호스트로 박혀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리버스 프록시, 리버스 터널링으로 인해서 이런 구조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포트도 아까 커넥트에서 출력해 주었던 그런 통신 포트로만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그 패스워드는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IM 단에서 다 가져가서 인증을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엔지니어 입장에서 간단하게만 입력을 하고 접근을 테스트하면 잘 접속이 테스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를 날리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잘 쿼리가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텔레포트라고 하는 DB 접근 제어를 도입함으로써 상용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연간 소요되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고요. 당연하게도 RBAC을 기반으로 해서 세밀한 권한 관리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DB 접근 제어라고 하는 목적성에 있어서도 충분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텔레포트에서 제공해주는 그 관리 콘솔 상에서의 UX와 UI가 꽤 뛰어나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도 계정을 생성하거나 권한
권한을 뭐 변경하는 등의 작업이 굉장히 유려하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꽤 큰 장점이었는데요. 엔지니어들이 되게 개별적인 제각각 그 DB 핸들링 도구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거에 제약 없이 이 텔레포트를 적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접근이라고 하는 항목에 있어서 이렇게 자율 요건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프라울러를 통한 AWS 취약점 점검 및 관리 부분인데요. ISMS에서는 취약점에 관한 인증 기준이 딱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클라우드 보안 그리고 취약점 점검 및 조치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또 복잡한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핵심은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점검 기준은 클라우드 인프라, 리소스,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취약점들을 조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라라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라프랩스는 프라울러 그리고 시큐리티 허브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프라울러는 AWS를 비롯한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취약점을 스캔하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CIS 벤치마크, SOC2 그리고 KISMS 등 다양한 국내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들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좋은 건데 EC2, RDS, 클라우드 폰트를 비롯해서 약 30종 이상의 AWS 리소스에 대해서 점검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허브는 AWS에서 제공해주는 네이티브 시큐리티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AWS 내의 보안 상태를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가드듀티, 컨피그, 메이시 등 그 AWS에서 제공해주는 네이티브 시큐리티 서비스들을 다 연동하고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자체로도 PCI DSS 등 그 자체적인 보안 컴플라이언스 점검 기능이 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라포랩스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이 프라울러를 로컬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특정 뭐 EC2 혹은 도커에서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하시고 자동화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프라울러를 로컬 혹은 EC2 혹은 도커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EC2, RDS, 클라우드 프론트, 기타 등등등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 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점검을 수행하기 전에 시큐리티 허브와 연동을 이미 해두었다면 점검 결과가 자동으로 시큐리티 허브에 적재가 되게 되고요. 근데 다만 시큐리티 허브는 이 점검 결과의 보관 기간이 90일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이벤트 브릿지와 람다 그리고 버킷을 연동함으로써 이 점검 결과들이 다 이 버킷에 영구히 적재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롤러를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CLI 단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롤러를 AWS를 대상으로 실행하겠다. 그리고 그 점검 결과를 시큐리티 허브에 적재하겠다라는 의미의 명령어를 실행을 한 것이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맨 오른편에 있는 send shell only fails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로 주게 되면 이 fail한 결과들, 즉 취약점이 존재한 결과들만 시큐리티 허브에 적재하겠다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독성 좋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동으로 점검 결과가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CLI 그 로컬 자체에서도 이렇게 간단한 점검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있고 몇 가지의 취약점들이 발견됐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시큐리티 허브를 쓰니까 시큐리티 허브에 넘어와 보면 이 기능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기존의 많은 오픈 소스들 뭐 여타 도구들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취약점이 발견된 리소스를 직접 가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도구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시큐리티 허브, 그러니까 AWS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서비스에서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그냥 시큐리티 허브 상에서 그냥 클릭 몇 번만 함으로써 바로 그 해당 리소스에 가지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하게도 필터링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심각도에 따라서 혹은 어떤 특정 리소스를 기준으로도 필터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고 유려하게 이렇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라울러를 통해서 인스펙터가 지원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취약점을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스펙터가 점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뛰어넘어서 점검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보안 홀을 굉장히 꽤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KISMS를 비롯해서 국내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좋았었고, 이게 가장 좋았는데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편리하게 상시로 수시로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당 취약점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항목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고 마무리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에서 보안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스타트업의 보안 담당자라는 어려움, 그리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특수성, 이 비즈니스의 생산성, 연속성, 임팩트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어려움,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인 리소스들이 여러 가지 한계로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한다면 즐거운 도전이라는 여정으로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프랩스는 저와 그리고 저희와 함께할 뛰어난 개발자 동료 여러분들을 항상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혹은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